5월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 6월 1일까지 딱 23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직장인 10명 중 7명이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환급 항목이 하나 있어요. 바로 부양가족 등록입니다. 부모님 두 분만 제대로 등록해도 직장인 평균 연봉 5천만 원 기준으로 약 82만 원이 통장에 꽂힙니다. 거기에 자녀까지 더하면 100만 원 넘게 받을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 사실 알았을 때 손이 다 떨리더라고요. 작년에 지인 한 분이 이거 모르고 그냥 넘어갔다가 200만 원을 그대로 빼앗긴 케이스도 봤습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보시면 내가 부양가족 등록 가능한지 1분 만에 확인하는 법, 한 분당 정확히 얼마를 환급받는지 계산하는 법, 그리고 가장 많이 놓치는 실수 3가지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안 하면 그대로 사라지는 돈이에요.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계, 내가 부양가족 등록 가능한지 1분 만에 확인하기. 부양가족 등록은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안 되면 등록 못해요. 첫째, 나이 요건.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둘째, 소득 요건. 부양 대상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셋째, 동거 요건. 그런데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부모님은 따로 살고 계셔도 등록 가능합니다. 생활비를 주기적으로 보내드리고 있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돼요. 형제자매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상 같이 살아야 하지만 직계존속인 부모님은 별거가 허용됩니다. 저도 처음에 이걸 모르고 부모님이랑 따로 사니까 안 되겠지 하고 그냥 넘어갈 뻔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매달 용돈 보내드린 이체 내역만 있어도 충분히 등록 가능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세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다음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 부양가족 한 분당 정확히 얼마 환급받는지 계산하기. 자, 등록 자격이 된다고 판단되면 이제 환급액을 계산해봐야죠. 기본공제는 한 사람당 1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대로 환급된다는 게 아니라 과세 표준에서 그만큼 빼주는 겁니다. 직장인 연봉 5천만 원 기준으로 환급세율 약 16.5%를 적용하면 부양가족 한 명당 약 25만 원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여기에 추가 공제가 있어요.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로 100만 원이 추가됩니다. 즉 70세 이상 부모님 한 분 등록하면 250만 원 공제, 약 41만 원 환급. 두 분 다 등록하면 약 82만 원 환급입니다. 만약 부모님 중 한 분이 장애가 있으시면 20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되니까 70세 이상의 장애인이라면 한 분에만 450만 원 공제, 약 74만 원 환급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으시면 자녀 한 명당 150만 원 추가, 만 8세 이상 자녀 세액 공제까지 더하면 한 명당 약 40만 원 환급이 추가됩니다. 부모님 두 분에 자녀 한 명만 더해도 120만 원이 통장에 꽂히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5년 전 부양가족 환급금까지 한 번에 받기.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작년 것뿐만 아니라 5년 전 부양가족 등록 누락분까지 다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셨어요? 이걸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2020년부터 2024년 사이에 부모님 등록을 빠뜨리셨다면 지금 신청해서 5년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신청 방법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니라 경정청구 작성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부모님 두 분 등록 기준으로 5년치 합산하면 약 400만 원 가까이 받을 수 있어요. 신청 후 통장 입금까지 평균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단, 5년이 지나면 영영 사라지니까 지금 한번 확인해보세요. 제가 직접 홈택스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뒤져봤는데 클릭 5번이면 끝나는 작업이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부양가족 등록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실수 3가지 알려드릴게요. 이거 모르고 신청하면 가산세 40%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탑3, 부모님 별거하면 등록 못한다는 착각.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은 따로 살아도 등록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매달 용돈 보내는 이체 내역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카카오뱅크나 토스 송금 기록도 인정돼요. 단, 부모님이 해외 거주 중이면 등록 못합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탑2, 부모님 연 소득 100만 원 초과 누락. 여기가 진짜 가산세 폭탄 맞는 구간입니다. 부모님이 은행 이자만 받으셔도, 연금만 받으셔도 다 합쳐서 100만 원이 넘으면 등록 못해요. 단,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은 연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라서 등록 가능합니다. 연금소득은 12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고요. 부모님이 어떤 소득이 있는지 모르시겠다면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하시면 부모님 소득 내역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탑1, 형제자매 중복 등록. 이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부모님은 한 사람한테만 등록 가능해요. 형이 등록했는데 동생도 등록하면 둘 다 가산세 40%입니다. 작년에 실제로 형제 사이에 누가 부모님을 등록할지 안 정해서 그냥 둘 다 신고했다가 두 사람이 합쳐서 400만 원 가산세 맞은 케이스가 있었어요. 형제자매끼리 미리 정해두세요.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가장 높은 형제자매가 등록하는 게 가장 환급액이 큽니다. 세율이 높을수록 같은 150만 원 공제도 더 많이 환급되거든요. 실제 사례 하나 들려드릴게요. 30대 직장인 김모 씨 케이스입니다. 연봉 6천만 원, 어머님 72세, 아버님 75세, 두 분 다 따로 사세요. 그동안 별거라서 등록 못하는 줄 알고 5년 동안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매달 부모님께 보낸 용돈 이체 내역으로 경정 청구 신청해서 5년치 합계 270만 원을 한 번에 받았습니다. 시간 투자는 단 40분이었어요. 정리합니다. 직장인이 부양가족 등록 한 번 제대로 하면 한 해에 25만 원에서 100만 원. 5년치 경정 청구로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요. 6월 1일이 마감입니다. 오늘 안에 홈택스 한 번만 들어가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에 환급받은 돈으로 6월에 무조건 해야 할 자동차세 연납 할인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